올 한해 신생아 420만 명 사망. 치명적인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지고 있음. 쓰나미로 인해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 이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연히 와, 큰일이네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소식을 듣고도 태연하게 이 세상은 점차 살기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한스 로슬링의 팩트 플리스. 이 책은 통계자료 기반의 팩트를 바탕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에 신생아 420만 명이 죽었다는 것만 보면 신생아 사망이 굉장히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전 세계 신생아 수는 1억 8천만 명이고 420만 명은 비율로 치면 3%죠. 과거에는 9,800만 명의 신생아 중 1,500만 명이 사망했고 이는 비율로 치면 15% 정도였습니다. 15%에서 3%로 줄었으니 세상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3%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420만 명이라는 숫자에 압도되어 신생아 사망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420만 명의 신생아가 죽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가볍지 않게 여깁니까? 아무리 비율이 전체의 3%밖에 안 된다고 해도 그 3%가 별거 아니라고 여기란 말인가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의 자원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3%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에 한정된 자원을 대부분 투입한다면 나머지 97%에 대한 관리가 오히려 소홀해지고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420만 명의 신생아의 의료 인력과 장비 대부분을 투입해버리면 나머지 1억 7천여만 명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져 오히려 420만보다 더 많은 신생아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팩트를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크기 본능이죠. 단순히 수치만 제시하면 인간은 그 수치에 압도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이렇게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인간의 여러 가지 본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간극 본능. 너 진보야 보수야?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진짜 싫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정치 이야기를 싫어하게 됐을까요? 바로 이분법으로 사람을 나눠버리니까요. 진보 이꼴 빨갱이, 보수 이꼴 수구꼴통,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해버리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뿐일까요? 실제로 우리는 세상을 항상 이렇게 이분법으로 바라봅니다. 겁나 잘 사는 부자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우리가 주목하는 건 딱 이 두 가지죠. 그런데 이 두 계층 사이에 중산층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대화하면서 흔히 너 부자구만, 너 거지잖아 이런 말은 많이 해도 너 중간이잖아, 중산층이잖아 이런 말 합니까? 안 하죠. 애초에 부자 혹은 거지로만 나눠버리니까요.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선진국과 개도국이죠. 자, 여기 사업가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이 사업가는 선진국과 개도국 중 어디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선진국을 고르려 할 겁니다. 잘 사는 나라니까 자기가 만든 물건을 구매할 소비자가 많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아프리카도 굉장히 떠오르는 시장인 거 아시나요? 뭐 개소리야. 그 못 사는 애들만 있는 대륙에서 뭔 물건을 팔아? 맨날 아이들은 굶어 죽고 전염병 퍼지고 아이 개도국이잖아. 하지만 아프리카라고 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 실제로 아프리카의 나라들 중에서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나라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나라의 국민들이 점차 구매력이 생겨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기회가 있는데 이 사업가는 아프리카는 못 사는 나라로 단정 짓고 유럽은 선진국이라 생각하여 유럽 시장만 줄창 공략하는 거죠. 숨은 블루오션인 아프리카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팩트를 못 보고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세상을 나누면 개손해를 본다는 거죠. 다음으로 직선 본능. 교통수단이 많을수록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층일 것이다. 딱 들었을 때는 당연히 맞는 말 같습니다. 아니, 자동차나 버스가 많으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거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니 돈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항상 무언가가 일직선으로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팩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통수단이 아예 없는 나라보다는 있는 나라들이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당연히 높겠죠. 그러나 중간 정도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 왜냐? 교통수단에 대한 적절한 교육에 정부가 투자하거나 교통수단 이외의 안전수단에 대한 투자, 교통사고 이후 생명을 살리는 데 드는 의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간 정도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곡선형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이 높다고 무조건 고소득일까요? 학창시절 엄청 놀던 애가 공부만 하던 나보다 돈 더 잘 버는 경우 많지 않았나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분들이 공부만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정석으로 대학 가고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보다 게임 BJ의 수입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닌가요? 교육을 잘 못 받아도 본인만의 능력을 펼칠 여건이 된다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 수준과 고소득층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는 극빈층에서 중산층으로 갈 때는 직선의 형태를 띠겠지만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갈 때는 오히려 곡선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급한 본능. 어느 날 아프리카의 A라는 마을에서 다리가 마비되고 실명까지 한 환자가 발생합니다. A 마을의 의사는 단 한 명뿐이었고 그 마을에 속한 도시의 시장은 그 병이 혹시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죠. 하나밖에 없는 의사 역시 전염성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고 이에 시장은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A 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모든 교통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A 마을에서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도시로 가야만 했던 사람들이 어부의 배를 빌려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뒤집혀 전부 익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의 일화입니다. 다리가 마비되고 실명까지 한 환자를 보고 다급해진 사람들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전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통제했죠. 그러나 이 조치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음식이나 필요한 물자를 구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대중교통이 통제되자 해안가로가 어부들의 배를 빌려 타고 도심지로 나오려 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탄 그 어부의 배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뒤집히고 거기 탄 어린아이와 엄마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익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정작 에볼라 바이러스로 감염돼서 죽은 사람보다 이런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질병당국은 이 모든 사례를 에볼라 의심 사례로 집계했으며 의료 인력과 서비스는 에볼라를 진정시키기 위해 급히 투입되었죠. 이로 인해 오히려 다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고 점점 에볼라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는 겁니다. 사실은 에볼라가 아니라 에볼라로 인해 생긴 다급한 본능이 성급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단일 관점 본능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딱 들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공산주의는 무조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체제, 자유주의는 무조건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체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공산주의 체제인 쿠바와 자유주의 체제인 미국의 의료 서비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쿠바는 공산주의라서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좀 아프다? 그럼 정부가 알아서 국민들에게 선진 의료 서비스를 들여와서 보급해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전체적인 국민들의 건강 지표가 높죠. 하지만 미국,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부를 획득해서 쿠바보다 개개인은 잘 삽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는 미국의 1인당 의료 지출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기대 수명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낮습니다. 왜냐? 쓸데없는 의료비 지출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요. 감기 하나 걸렸는데 연차 내버리고 입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정말 심각하게 아파서 진찰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합니다.
지나친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죠. 공산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이 억압받고 자유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팩트플리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능대로 행동해왔었거든요. 어렴풋이 그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책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나의 이전 행동들과 판단이 잘못됐었는지 말이죠. 저는 간극 본능, 직선 본능, 다급한 본능, 단일 관점 본능 정도만 얘기했지만 이 책을 읽어보시면 훨씬 많은 본능들에 대해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본능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리 내부의 본능이 아니라 명확한 팩트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면만을 보게 되고 그것을 부풀리고 그게 고정관념이 되어서 다른 것을 편향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해결할 수 있던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팩트플리스를 통해 팩트 기반 사고를 하실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